안녕하세요, 디자인 조은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대전 갈마동에 위치한 투베이 아파트 30평대 현장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지금 30년이 훨씬 넘었고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이 집에서 결혼하셨을 때부터 지금 8년 정도를 생활하시다가 이번에 집을 새로 매매를 하시면서 사시던 집을 인테리어를 한 현장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이 조금 가벼워 보이시네요. 저희가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도 방금 전까지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이 점은 영상 보시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컨셉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따로 또 같이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떤 니즈들은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있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길 때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공간 곳곳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간은 거실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투베이 아파트의 거실은 한쪽에 소파, 한쪽에 TV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번 현장에서는 TV 위치를 현관 쪽으로 바꾸고 이 발코니를 등지고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면 식탁에 앉아있는 주방에 있는 분들과도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현장의 주제 또는 컨셉이 따로 또 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TV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내분의 취미, 그리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걸 좋아하시는 남편분의 취미가 한 공간에 일어날 수 있고, 예전에는 그것을 다 안방에서 취미 생활을 다 하셨는데, 또 안방은 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수면과 그런 취미 활동이 분리가 되지 않게 되고 수면에 방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잠을 자는 공간과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하시는 공간을 분리해 드리면서 함께 취미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또 이 큰 책상은 지금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 절반은 남편분께서 컴퓨터를 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같은 경우에는 커피 머신 같은 거를 놓으시면서 이 멋진 뷰를 감상하시면서 두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번 공간은 주방입니다. 기존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 주방 구조였습니다. 투웨이 아파트에서 주방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지금 좁은 폭 안에서 주방이 기역자로 꺾여 있게 되면 사실 식세기 놓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식세기를 놓더라도 뭐 싱크볼과 간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인덕션과 간섭이 생긴다든지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면서 수납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경제적으로 주방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역자로 주방을 꺾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비워놓게 되면 이 부분에 식세기 놓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그리고 또 수납도 온전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덩그러니 상하부장 구성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가구라든지 조명들도 같이 배치했기 때문에 좁고 옛날 주방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도록 많이 고민을 한 현장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투베이 아파트의 주방 옆방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렇게 문이 달려 있었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 문을 없앴죠. 고객님의 요구사항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그동안 수납이 너무 없어서 불편했다. 투베이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수납이 부족하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을 수납하는 용도로 좀 빌려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아예 없앴고요. 주방에서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막 그릇이나 냄비 이런 것들 주방에 넣기가 힘드니까 복도처럼 만들어진 이 공간 안에다가 다 보관하실 수 있도록 크게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이 복도 끝을 돌아가게 되면 남편분께서 홈짐을 꾸며놓고 운동하실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또 그 운동 공간을 멋지게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 공간은 또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수납장이 있는 복도 공간을 쭉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남편분께서 홈짐을 꾸며놓고 운동하실 수 있는 정말 멋진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전망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시티뷰 중에 최고의 시티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좋은 전망을 운동하시다가 좀 한 번씩 숨 고르실 때 한 번씩 쳐다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걸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샤시의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이 큰 창을 통해서 개방감 있게 바깥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한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투베이 아파트의 안방은 정말 거실보다 어떨 때 더 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간인데요. 이 방을 붙박이장 놓고 침대만 놓기에는 너무 좀 공간이 아깝죠.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는 공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드렸습니다. 이 앞에 보시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침대만 딱 들어가게끔 사이즈를 계산해서 오롯이 휴식을 취하시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수납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내분의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기존의 콘센트들은 저 앞쪽 벽에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콘센트를 사용할 수가 없거나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침대 머리맡에다가 선반을 제작을 한 다음에 양옆에다가 콘센트도 제작해드리고 또 조명도 은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의 조명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운라이트 같은 직부등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간접 조명으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안방에서 취하실 수 있는 휴식 시간이 굉장히 아늑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 구성에도 많은 고민을 한 공간입니다. 네, 또 안방에서 자랑해드리고 싶은 공간이 바로 아내분이 사용하실 이 화장대입니다. 남편분께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도 위와 아래가 좀 이어지도록 만들어 달라고도 하셨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좋은 가구를 제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분께서 사용하실 때의 쓰임새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랍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콘센트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미용기계 같은 경우는 항상 꽂아 두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웰컴 해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를 반겨주는 공간이다, 또는 아늑한 느낌이 든다, 편안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베이지 톤의 색상들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투베이 구조의 아파트들은 현관이 엄청 좁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현관을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좀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원래는 중문의 위치가 여기에서 끝나죠. 근데 중문의 위치를 저 안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신발장도 많이 들어가고요, 벤치도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이런 현관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쁜 조명과 거울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톤앤매너를 맞춘 브론즈 유리를 쓴 중문 같은 것들도 현관이 특별해 보이고 아늑해 보이고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이 확장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관이 원래는 이 정도에서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문 안쪽에 있는 내부라고 인식되는 공간 안에 있는 방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거여서 중문 바깥쪽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앞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는 항상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벤치에 사용된 타일을 이렇게 포인트 타일로도 함께 사용해서 현관이 단순하게 기능적인 느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또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영림이라든지 예림에서 나오는 완성품 중문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요. 개제 힌지를 사용해서 좀 더 내구성 있게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힌지 따로, 그리고 유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해서 튼튼한 중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에선 자랑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도배 시공입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는 파사드 월가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방 같은 경우에는 파사드의 타치아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월가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아지 2마리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발톱으로 막 긁어도 그렇게 손상이 많이 되지 않는 정도로의 강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막 필름처럼 엄청 더 센 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혹시 나중에 하자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디아망 같은 벽지를 사용했을 때 걸레바지 없이 시공하는 걸 좀 꺼렸었는데, 이번에 월가드를 사용하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공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이시는 이 스텝도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배를 가지고 스텝도어를 만들 때는 이 부분에 필름이 감겨져 있는 도어 다리가 조금씩 나오죠. 역시 이것도 자신감을 갖고 도어 다리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도배로 접어서 스텝도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현장 잘 보셨나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은 7주 정도가 들어갔고요. 이번 현장에서는 LX사의 에디톤 마루가 시공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사를 계획을 할 때는 강아지가 있는 집이다 보니까 강아지가 오줌을 싸던가 그러면 마루가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판을 시공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공사의 스펙을 고려했을 때 장판이 시공되면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것저것을 서치하다가 에디톤 마루를 제가 고객님께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집 전체에 에디톤 마루가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현장 리뷰를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고객님과도 지금까지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목공사라든지 뭐 전기공사라든지 안방 발코니에 세탁기를 옮기기 위한 설비공사, 거기에 샤시 전체 교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확장도 2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 금액이 8,200만 원 정도 나온 현장인데요.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와 제 고객님께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공사였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욕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디자인 좋은 집의 현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